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희 네. 이렇게 방송으로 또 만나 뵙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쵸? 네, 저도 방송 이렇게 나와서 예빈 아나운서 보는 거 처음인 것 같아요. 이번에 이 공감의 양식 방송 네. 이렇게 제의를 받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공감의 양식이라는 얘기를 듣다 보니 요즘 사회가 우리에게 공감을 많이 요청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내 얘기를 좀 들어주세요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상담이나 이런 것들이 나 상담받아 라는 걸 많이 숨겼다면 네. 요즘은 상담받는 거를 그렇게 숨기지는 않더라고요. 그만큼 우리가 공감이라는 것이 정말 필요로 한 시대이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더 뜻깊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만나볼 게스트분 어떤 분인지 좀 빨리 만나보고 싶은데요. 그럼요. 네네네. 모셔볼까요? 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에, 이쪽으로 앉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너무 미인이세요. 지금 들어오시는데 햇살이 이렇게 들어오는 느낌으로. 감사합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저는 그 부산의 몽실커피 대표 이진희라고 합니다. 처음부터 뭐 이렇게 사업을 하거나 카페를 하려고 한 건 아니었고요. 네. 맨 처음에 이제 그 퇴소한 청년들끼리 저희가 모여가지고 모임을 가지다가 이 모임이 좀 계속됐으면 좋겠다 하면서 저희가 그 퇴소한 청년들이랑 그리고 시설에 있는 고등학생들이랑 이제 1대1 결연해가지고 멘토링 프로그램을 한 1년 동안 했어요. 네. 그 1년 동안 프로그램을 하고 난 뒤에 그때 고3인 아이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아이들이 퇴소를 곧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프로그램이 1년 동안 하면서 사실 저희한테도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퇴소를 하게 되니까 이제 시설 내에서 프로그램으로 하다가 끝이 나는 거예요. 이제 퇴소하게 되면 이 프로그램을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고 또 아이들이랑 계속 뭔가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느낌이어서 어떻게 하면 이런 프로그램을 좀 애들이랑 퇴소하고 나서도 계속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첫 번째는 공간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공간. 네, 공간. 왜냐면 저희도 그때도 이제 공간이 없으니까 뭐 저희 집에 모이거나 아니면 시설에서 이제 좀 사무실 빌려가지고 이렇게 모이거나 했었는데 저희들만의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어쨌든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비용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그 공간에서 수익도 생겼으면 좋겠다. 그렇죠. 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게 또 카페거든요. 네, 또 카페라는 공간이 사실 누구나 쉽게 찾아올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만약에 저희가 어떤 뭐 기업체나 정말 어떤 사무실을 차렸으면 좀 아이들이 찾아오기 어려울 텐데 이런 카페라는 공간이 너무 열린 공간이어서 아이들도 찾아오기 쉽겠다 이런 생각에 저희가 이제 카페를 딱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공간을 운영하고 카페를 운영하시려면 혼자 하시기는 힘드실 것 같은데 맞아요. 혹시 함께 도와주시는 분들이랑 있으세요? 네, 사실 저희가 처음 모였던 멘토단 중에서 이제 네. 한 저 포함 저랑 이제 배우자랑 그 다음에 그 한 명의 친구 이렇게 총 3명이서 카페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뜻이 맞는 친구들 그리고 심지어 우리 남편분까지 함께 일을 하고 계신데 네. 그럼 멘티 아이들을 만나서 어떤 네. 활동들을 보통 하세요? 저희가 주로 하고 있는 활동들은 그냥 보면 약간 노는 프로그램 같기는 한데 그냥 논다. 네, 저희가 이제 삶에서 자연스럽게 좀 전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사실 아이들이 원에서도 많은 자립 프로그램 교육을 받아요.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좀 이런 교육이 약간 딱딱하고 사실은 좀 와닿지 않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는 아이들이랑 좀 친밀감 있게 그리고 그러니까 뭐 저희가 자립 숙박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저희 이제 선배 집에 가서 뭐 잠을 잔다거나 네. 뭐 함께 요리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또 같이 나들이 뭐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데요. 그렇게 이제 같이 만나고 놀면서 자연스럽게 뭐 아이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또 내가 겪었던 걸 이야기해주고 이렇게 삶에서 자연스럽게 좀 전하는 것 같아요. 자립에 대해서.
그래서 대표님께서 이제 우리 후배들, 뭐 네. 친구들이랄까요? 우리 멘토들에게 어떤 이제 정서적인 지원을 해주실 텐데, 아이들과 어떻게 자주 만나시는, 어떻게 만남을 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일단 정기적으로 만나는 거는 주로 한 달에 한 번? 네, 이렇게 만나고 있고요. 네. 그 외에도 이제 뭐 아이들이 그냥 카페에 찾아온다거나 이런 식으로도 자주 만나기도 하고. 제가 지금 대학교에서 신입생들을 가르치는데, 네. 요즘 신입생들이 뭐 요즘 뭐 맴지다 뭐 이런 네. 걸 떠나서 이 친구들이 정말로 겪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수업을 되게 많이 했어요. 맞아요. 너무 그게 익숙한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대면 수업이 너무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 맞아, 만나는 맞아. 걸. 어떠세요? 저는 신입생들이랑 대화하면 벽 보고 이야기하고 요즘 그런 느낌. 네, 안녕하세요 뭐 하면 그 출석만 불러주고 출석할 때 대답해주면 정말 기뻐요. 보통 그냥 끄덕끄덕 하거든요. 근데 저희- 고등학생은 더 할 것 그러게요. 같아요. 요즘 어때요? 네. 저희도 이제 뭐 고등학생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진짜 자립준비 청년인 아이들도 있고 한데 단톡이 있단 말이에요. 네. 애들 답이 없어요. 읽긴 읽어요. 아니 안 읽씹. 요새는 안 읽씹. 네. 이건 뭐예요? 안 읽고 씹는다. 와. 일이 안 사라져요. 아, 그냥? 네. 어. 그런 게 저희 요즘 아이들의 다 그렇구나 이렇게 하죠. 근데 거기에 그냥 상처받지 않고 그냥 뭐 연락이 없으면 뭐 전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한 번 더 연락을 개인톡으로. 단톡은 또 다 답이 없고 개인톡을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또 하면은 개인톡 들어가면은 저번에 보낸 일이 아직도 있어요. 네, 그러면 다시 또 한 번 보내. 그러면 이제 답장을 해주거나 뭐 이런 식으로. 네. 네, 저희가 지금 사실은 시설에 있는 초등학생, 중학생들이랑 같이 나들이 봉사활동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 동생들이 저희가 이제 시설에 살았던 형들, 누나들인 걸 아니까 진짜 좀 더 친근하게 다가오고 뭐 좀 편하게 애들이 저희를 대해주는 것 같아요. 다른 어떤 봉사자들보다는 저희가 이제 좀 더 아이들한테 혼낼 건 혼내고 아닌 건 아니다 이렇게 진짜 누나 형들처럼 이렇게 딱 하면서 놀아주고 하니까 애들이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진짜 중학생인데도 막 카페 찾아오고 이러거든요. 맛있는 거 달라고. 그럼 저희 또 막 맛있는 거 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는 진짜 걱정인 게 사실은 이게 지속성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어릴 때도 막 봉사자분들 워낙 많이 오시긴 하지만은 자꾸 바뀌니까. 근데 거기 오는 또 이런 좀 상실감이랑 그런 게 있어서 사실 저희는 웬만하면 꾸준히 계속 그 아이들과 이 아이들이 뭐 1학년이면 1학년, 2학년이면 2학년 그래서 사실 저희가 초등학생이었던 애들이 지금 중학생 되고 막 이랬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좀 지속적으로 이 애들이랑 계속 같이 했을 때 만약에 이렇게 하다가 얘네가 고등학생이 돼서 저희랑 멘토링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은 그 효과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사실은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네. 저는 대표님께서 두 네. 아이의 엄마시라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어디 봐서. 그쵸? 네네. 근데 그러면 두 아이의 엄마다 보면 네. 이제 내 아이들 양육하고 살림 꾸리기만도 벅차실 수 네. 있는데 맞아. 이렇게 아이들의 멘토가 돼야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근데 사실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계속 그 시설에 있던 아이들 생각이 났거든요. 제가 직접 아이를 키워보니까 네. 그 원에 있던 아이들이, 그러니까 동생들이었죠. 제가 살았을 때 어렸을 때 그 아이들이 계속 생각이 났었는데 사실 뭐 찾아간다거나 이렇게는 못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정말 그 멘토링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서 그 멘토링 당사자 고3인 아이들이 제가 있었을 때 그 어린 아이가 고3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정말 내가 계속 생각하고 좀 만나봤으면 좋겠다 했던 애들이 고3이 돼서 있는 거예요. 그때 되게 반가웠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좀 이 아이들을 더 많이 챙겨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제가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이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이랑 시설에서 자라는 아이들이랑 차이점이 너무 와닿는 거예요, 피부로. 그래요? 다른 게 어떤 걸 못 받고 어떤 걸 받는지가 너무 와닿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좀 더 많이 이 아이들에게 생각이 나고 신경이 쓰이게 된 것 같아요. 네.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요, 저번에 이제 시설에 있는 친구들이 저희 집 놀러 왔었는데 네. 제가 아이한테 너 만약에 돈가스 먹고 싶어? 카레 먹고 싶어? 뭐 먹고 싶어?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제 아이한테. 근데 걔가 그걸 보더니 원래 가정집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지? 하고 묻는 거예요. 물어본다는 네, 자체가. 그러니까 한 번도 그런 거를 경험해 본 적이 주어진 음식을 먹었지 내가 선택을 한 건 그러니까 아니었네요.
신체에 있어서 사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내가 아이가 무슨 반찬을 좋아하는지 엄마들은 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같이 뭐 마트를 간다거나 시장을 간다거나 함께 있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를 아이가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선택하고 또 먹어보고 엄마 나 이거 해주면 그게 또 결과로 이어져서 그렇죠. 밥상으로 요리가 나오고 이런 경험들이 아주 어릴 때부터 차곡차곡 쌓이는데 사실 시설은 그냥 학교 급식처럼 매일 주어진 음식이 나오니까 뭐 내가 뭐 그 중에서 뭘 좋아하는지는 알겠지만은 그런 선택과 결과로 이어지는 경험이 너무 어릴 때부터 다르구나. 네, 그냥 개인의 물건 뭐 예를 들면 학용품을 산다고 해도 네.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 같이 손잡고 가서 뭐 살래 해도 학용도 종류가 많고 캐릭터도 많고 아이들이 그렇죠. 좋아하는 내 취향을 고를 수가 있는데 네. 시설은 그냥 아무래도 후원받는 물품 내에서 그나마 이제 선택을 하거나 그냥 아니면 거의 동일한 물건들을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의 취향이나 뭘 알아가는 것 자체가 경험이 다른 것 같아요. 네. 이런 자립들이 이제 이루어지려면 말씀하시는 이제 나의 꿈, 뭐 나라는 존재, 뭐 자에 대한 정체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야 가는 시간들이 필요한데 사실 이런 것들은 그 혼자 내가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옆에서 너는 이런 아이야, 너는 이런 꿈을 꿀 수 있어라고 이제 따뜻한 말 한마디가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뭐 정서적인 지원이라든지. 네, 근데 아무래도 시설에도 이제 선생님들, 그러니까 저희가 엄마라고 불렀긴 했는데 네. 계시는데 어머니들이 아무래도 이렇게 다수다 보니까 그 하나이한테 맞아요. 관심과 사랑을 쏟기에는 한계가 있고 또 어쨌든 그 가정에서는 그냥 부모님 둘이서 계속 똑같은 아이를 계속 보잖아요. 네. 그런데 시설의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뭐 몇 년 주기로 바뀐다거나 엄마가 바뀌죠. 네, 네, 아. 바뀐다거나 혹은 그 어쨌든 직장이니까 만약에 일을 그만두시게 되면 또 그럴 수 바뀐다거나 그러니까 정말 어릴 때부터 살았던 아이들은 엄마가 바뀌는 이런 박탈감을 너무 자주 느끼는 거예요. 사실은 어릴 때는 모르잖아요. 네. 내가 시설에 사는지 뭔지를 모르는데 네. 그냥 엄마가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 조금 커서야 자기가 시설에 산다는 걸 나중에서야 깨닫는 경우도 있고 네. 그런 것처럼 주 양육자가 계속 바뀌다 보니까 그래서 좀 기대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그런 시설의 선생님이 좀 나의 주 양육자거나 뭐 엄마 이런 실제로 제가 이제 엄마가 돼보고 아이를 키워보니까 네. 다르다는 게 확실히 느껴지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그래도 그분들이 보호자고 선생님이고 그런 게 있었는데 진짜 엄마는 완전 아니죠. 그 차이가 아니죠. 엄청 크더라고요. 맞아요. 다른 네. 것 같아요. 네, 그게 좀 달랐던 그 선생님들도 사실 당신들이 엄마는 아니지만 엄마의 마음으로 분명히 네, 하셨을 맞아요. 테지만 맞아요. 진짜 엄마랑은 좀 다른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달라요. 네. 그 시설을 나오게 되는 게 보통 언제쯤 나오게 되나요? 네, 보통은 이제 고3 졸업할 때쯤 나오기는 하는데요. 네. 정말 고3 딱 그 졸업한 2월쯤 있잖아요. 네. 보통 네, 그때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고3 되면은 거의 그 전에 나오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 되게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왜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너무 이런 단체 생활이나 이런 이렇게 좀 억압되어 있잖아. 규율들이 그렇죠. 지켜야 되는 것들이 좀 어쨌든 가정보단 자유롭지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빨리 나오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 많아서 사실 고3 말까지 있는 아이들도 있는 반면 고3 중간쯤에 나오는 아이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당시에는 좀 빨리 나왔던 편이고 고3에서도 그러면 퇴소 이후에 어떤 자립을 위한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게 있나요? 저가 있었을 때는 없었는데 요즘은 그래도 이제 퇴소한 후에 뭐 자립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게 생겨가지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자립이라는 단어 자체가 독립이랑도 다르지만 네, 네. 우리가 평소에는 잘 쓰지 않는 단어인 것 같아서 자립을 위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그러면 그 내용이 뭔지가 조금 궁금하거든요. 네, 보통은 이제 요즘은 아이들이 들어보니까 뭐 이런 교육 같은 걸 많이 듣더라고요. 뭐 네. 경제교육이라든지 뭐 부동산 경제교육, 뭐 이런 주거교육 이런 네. 것들을 막 듣더라고요. 네. 근데 또 아이들이 그런 일방적인 교육 같은 거를 네. 좀 싫어해가지고 네, 사실은 그렇죠. 네, 그냥 학교 교육 같은 그런 느낌, 네. 학교 수업 같은 별로. 느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뭐 시에서나 뭐 센터에서나 시설에서도 다 계속 교육을 하지만은 그 자리에 앉아 있는다고 해서 그걸 듣는 건 아니거든요. 앉아만 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걸 뭐 고등학교 내내 교육을 듣는다고 해서 자기가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만 있는 거지. 퇴소하고 나면 막상 이미 들었다 해도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그렇죠. 네, 이제 살면서 어쨌든 부딪히면서 자기가 겪어야 되는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친구들 또 동생들을 만나면서 다시금 이렇게 멘토 멘티 활동들을 이어가고 계신데 요즘 국가나 지자체에서도 자립준비 청년들을 위한 어떤 제도들이랄지 지원금이랄지 이런 게 많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부산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많은 지원 활동이 있는데 또 그래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다른 이런 멘토 멘티 활동들을 하게 된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사실 뭐 요즘은 진짜 많이 좋아져가지고 뭐 자립 정착금 뭐 1,000만 원, 그다음에 뭐 자립 수당 40만 원 뭐 이렇게 나오기는 하는데 사실 저희가 직접 아이들을 만나고 겪어보면은 그 귀한 돈들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네, 이런 것들은 그냥 일반적인 교육으로서 되는 게 아니고 네. 정말 우리가 삶에서 겪어왔던 것들이 네. 이런 돈이 어떻게 쓰여야 하고 이런 아이들이 이제 어쨌든 경험들도 의미 없으니까 사실은 그렇죠. 그런 큰 돈을 받아본 경험이 없고 제대로 돈을 사용해본 경험이 없는데 그런 사례들 이제 형들이나 누나들 혹은 그걸 보면서 좀 가르쳐 줘야겠다. 왜냐면은 그냥 교육으로는 이게 어려운 부분이 있고 아이들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다 다르기 때문에 정말 좋은 뭐 취업 자리든 일자리가 있어도 아이들이 좀 마음이 힘들거나 하면은 그 일자리를 아예 지원하지 않거든요. 아무리 좋은 지원 사업이 있어도 아이들이 지원하지 않는 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내면의 근육을 좀 키워주는 뭐 그런 역할을 저희가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정책이나 제도가 있어도 네. 대표님께서 이렇게 직접 도와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이유는 아무래도 대표님의 또 어린 시절 그리고 그 과거의 경험에서 우러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맞아요. 대표님한테도 어떤 기억들이 있는지 좀 궁금해요. 일단은 저는 사실 시설에 살았을 때 내가 뭘 해야겠다. 그러니까 저도 똑같았어요. 지금 아이들한테 너희 나중에 뭐 졸업하면 뭐 할 거야 이렇게 물어봐도 애들이 다 꿈이 없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저도 그냥 그랬던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왜냐면 그냥 그런 막연함만 맞아요. 있었고 구체적으로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지 이런 생각 자체를 못했던 것 같아요. 당장 이제 고등학생쯤 되니까 이제 진짜 졸업을 해야 돼서 일을 해야지 먹고 사니까 그래서 바로 이제 취업 준비를 그때부터 그냥 하고 그냥 돈 많이 주는 직장을 알아봤던 것 같아요. 그냥 거기에 맞춰서 그냥 많이 벌어서 많이 모아서 그냥 살아야지 약간 이런 막연함만 있었던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내가 뭘 해야겠다 이렇게 꿈꿨다기보다는 그냥 살아내야 되는 그런 느낌? 그러면 한번 저희 얘기도 좀 해볼까 봐요. 네. 신부님께서는 또 사제의 길을 네. 걸어오셨잖아요. 네, 네. 걸어오시면서 조금은 또 일반인들하고는 또 다른 자립의 과정을 겪어오셨을 것 같은데 네, 네. 어떠셨어요, 신부님? 일단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저희는 이제 신부가 되려면 신학대학을 입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학부 4년, 대학원 3년, 그리고 군대 2년, 휴학 1년, 총 10년의 세월을 이제 거쳐야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20살에 들어가서 30살에 나와요. 네. 근데 그 학교에 있는 동안에는 저희도 이렇게 기숙사 생활을 합니다. 그 집에 뭐 방학 때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지은 씨 앞에서 제가 시설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우리도 사실 시설 같은 곳이에요. 메뉴 그 밥은 먹고 싶은 걸 먹는 게 아니라 네. 주어진 걸 다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가리면 안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부님이 신자들을 만났는데 나 이거 싫어해, 이거 싫어해 뭐 이러면은 신부로서 빵점이라고 네, 네. 우리는 무조건 다 먹여요. 젓가락질부터 하나씩 다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보냈고 특히 제가 1학년 입학했을 때는 그 저희 부산교구랑 마산교구 합쳐서 그 30명 정도가 입학을 했었거든요. 네. 이 30명이 지금 여기 계시는 이 공간에 침대 30개를 넣고 같이 썼어요. 진짜요? 네네네. 침대 30개. 네네네. 그래서 저쪽에서는 코를 고고 저쪽에서는 이를 갈고 저쪽에서는 몽유병처럼 왔다 갔다 하고 네, 그런 이제 공동 생활을 저희도 했었었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차츰차츰 학년이 올라가면 이제 4학년쯤 되면 이제 독방을 그때부터 줍니다. 네, 그때 이제 독방을 주는 이유가 너가 고학년이 됐으니까 이 정도 대우를 받아도 돼가 아니라 저희는 이제 앞으로 평생 혼자 독신을 살아가야 되다 보니 지금부터 고독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게 자립일 수도 있고 고독에 대한 연습일 수도 있고 독신 생활에 대한 연습일 수도 있지만
좀 맥락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시간들을 거쳐서 지금 이제 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 지인 씨 말씀하실 때 몇몇까지는 네. 저는 시설에 안 있었지만 나도 그랬는데 밥을 물어부터 볼 수 있구나. 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우리 예빈 씨는 어떠셨어요? 저도 지금 사실 이제 고향과 가족을 떠나서 일로 인해서 이제 부산에 내려와서 살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뭐 형태적으로 환경적으로는 자립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과연 제가 정서적으로 자립을 했을까라는 의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을 때는 저도 자신 있게 예라고는 대답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실제로도 주변에 보면은 경제적으로 독립을 했어도 나이 40이 다 돼서도 실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자립이 된 청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도 많더라고요. 몸만 혼자 따로 나와 살지 모든 걸 다 부모에게 이렇게 의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반대로 부모님의 경우도 아직 자식들을 온전히 정서적으로 자립시키지 못한 경우도 많이 봤고요. 맞아요. 저희 부모님하고 저의 관계도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유독 한국 사회가 좀 더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근데 의외로 또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데도 아니면 혹은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으면서 자취를 하고 있음에도 너무나 건강하고 온전하게 정서적으로 자립을 잘 하고 있는 청년들도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정말로 말씀하신 것처럼 정서적 자립이라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대표님께서는 또 남편과 같이 아이들을 이제 육아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남편이랑 또 아이들 키우면서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아이들의 그런 자립에 대해서도 얘기 많이 나누시나요? 네, 아무래도 저희는 사실 제대로 이제 못 받고 자랐기 때문에 저희 신랑이 이제 가끔 저희 아이들 보면서 제가 뭐 아이들에게 아침부터 막 도시락을 예쁘게 싸준다거나 뭐 학교 갔다 오거나 이러면 막 간식 같은 거 챙겨주고 이러는 것들을 보면은 야, 너희 진짜 좋겠다. 자기는 나는 못했는데 약간 이런 말을 못 받았는데 이런 말들 많이 하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몽실커피에서 디저트 업무 담당하고 있는 박진솔이라고 합니다. 저는 보육시설에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지내게 되었고요. 저랑 7살 차이 나는 동생이랑 같이 생활을 했습니다. 그 부모님께서 이제 이혼하셔가지고 어머님 밑에서 생활을 하다가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으로 이제 계속 와서 찾아와서 괴롭히고 이제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위험해가지고 경찰분들이 이제 좀 떨어져서 지내줘야겠다고 권유해 주셔가지고 그렇게 아동보호시설에 입소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어릴 적에 이제 어머니 혼자서 저희를 이제 키우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 일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럼 당연히 집에 오면 아무도 없고 제가 오히려 동생을 이제 챙겨야 했던 입장인데 지금은 우리 애들이 엄마가 오면은 때 되면 간식 주고 밥 주고 뭐 좋은 거 먹이고 그러니까 이제 뭐 농담식으로 이제 너희는 좋은 엄마 만났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한 적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아빠로서 아버지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빠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제가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냥 책 보고 배우거나 뭐 그냥 어떤 뭐 좋은 강사님들 보고 배우거나 하는데 그래도 글로 배우고 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제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빠로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있어요. 애들도 뭐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지만은 그것만은 늘 기억하고 살아야지. 우리같이 이렇게 애들을 키우지 말자. 이제 우리는 온전한 가정을 잘 이루어가지고 꾸려가지고 잘 살자 이런 것만 다짐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엄마 아빠하고 오래 행복하게 살자. 어릴 때부터 이렇게 사소하게 받았던, 이렇게 사랑을 받는다 해야 되나? 네, 이런 것들이, 경험들이 쌓여야지 그렇죠. 정말 한 성인으로서 내면이 좀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고 단단해지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저희들은 그런 게 부족해서 좀 더 어렵지 않을까, 자립이라는 것 자체가. 왜냐면 실패했을 때나 내가 좀 힘들 때 다시 일어서는 힘이 조금은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정서적 자립에 대해서 네. 얘기할 때 네. 그게 있기 전에 정서적 지원도 중요한 것 같다라고 네. 신부님이 네. 말씀하신 그 네. 맥락에서 지금 네. 대표님 말이 너무 와닿는 것 네.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사실 부모로부터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해봐야 아까 말씀하셨던 실패해도 아 괜찮구나 나 돌아갈 수 있어라고 이렇게 사람이 이제 성장을 해야 되는데 네. 사실 그게 조금 부족하면 아무래도 위축되는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대표님이 하고 계시는 이런 멘토 멘티 활동들이 어쩌면 내가 이 삶을 먼저 살아왔던 언니 오빠로서 이렇게 우리 동생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너희는 겨려받지 말고 우리가 그래도 부족하지만 사랑해 줄게 이런 마음이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사실 저도 예전에는 막 결벽이나 강박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요? 그게 왜 있는지는 뭐 아무래도 어릴 적에 이런 게 때문에 생겼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많이 고쳐졌어요. 어떤 결벽이나 강박, 뭔가 다 잘해야 되고 뭔가 실패하면 안 되고 실수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이나 무조건 잘해야 되겠다는 게 있는데 아이들을 키우면서 하나하나씩 놓게 되더라고요. 아, 그래도 괜찮구나. 실패해도 큰일 안 나는구나. 그런 것들이 괜찮아가 되더라고요. 맞아요. 내 아이한테. 그런 걸 보면서 아, 지금 이제 우리 친구들한테도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실패해도 괜찮고 실수해도 괜찮아. 라고 좀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사실 저도 그랬거든요. 실수하면 안 될 것 같고 무조건 잘해야 될 것만 같았는데 그래도 그러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거를 좀 많이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두 분 말씀을 들으면서 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아나운서라는 꿈을 택하기까지 굉장히 진로 선택을 돌고 돌아서 많이 바꿨었어요. 근데 그 선택을 하고 또 다시 제가 선택한 거에 대한 책임을 지기까지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자립의 과정이었거든요. 네. 근데 돌이켜보면 진짜 신부님과 대표님 말씀처럼 정서적인 지원, 그러니까 부모님이 괜찮아, 이번에 실패해도 또 다시 하면 되고 실수할 수 있어, 이번에 괜찮아, 이 선택 틀렸을 수 있어, 다음에 다시 너가 선택하고 집중하면 돼, 대신 거기에 책임질 줄 알면 돼 라고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면 지금 이 길을 이렇게 올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맥락에서 대표님의 지금 역할이 아마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맞아요. 네, 그런 맞아요. 생각이 진짜 드네요. 그럼 대표님, 이런 우리 자립을 준비하는 자립 준비 청년들 위해서 정말 꼭 필요한 거, 우리 아이들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정말 꼭 필요하다 하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뭐 꼭 경제적인 지원이 네, 아니더라도 네. 저는 아무래도 많은 경험이지 않을까. 경험. 네, 경험이에요. 어떤 경험이든 해봐야지 아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도 뭐 카페를 진짜 이거 차리는 것도 저희의 경험이잖아요. 네. 그냥 이야기만 듣던 거랑 우리가 실제로 해보는 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사실 시설에 있으면 경험하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어쨌든 단체 생활이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시설에서 나왔을 때 좀 더 많은 경험과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본인을 알아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잘하고 맞아요. 또 뭘 싫어하고 어떤 사람인지를 경험을 통해서 하나하나 알아가기 때문에 저는 어떠한 경험이든지 일단 해보라고 하고 싶어요. 오늘 이렇게 저희가 또 타인과의 따뜻한 이런 유대감,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또 나에 대한 또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한 그런 공감의 양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유쾌하고 네. 또 즐겁고 따뜻했는데요. 네. 각자 또 어떠셨는지 간단하게 소감 한번 나눠주세요. 저는 아까 이제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런 경험도 해보고 저런 경험도 해보고 그런 것들이 꼭 자립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일반 다른 청년들도 정말 많은 경험을 해보면서 우리 사회가 좀 실패하고 실수했을 때 괜찮아 라고 이야기 들어주고 해줄 수 있는 거는 참 좋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우리 진희 대표님은 오늘 어떠셨어요? 네, 저도 사실은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공감하지 못할 내용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다들 좀 이해해 주시고 공감해 주셔가지고 네, 너무 감사하고 네, 그래서 저희도 좋은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따뜻한 시간 그리고 따뜻한 이야기 나눠주신 두 분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다음 이야기도 또 이어지니까 네. 계속해서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진희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누가 보고 새끼 해요. 외국인들이 욕부터 배워요. 근데 오늘 한국말 부족해서 우리도 욕으로 반응해요. 사람들이 우리 보고 야 새끼 하는데 우리도 하지 뭐. 그런 기분 어떤지 너희들도 좀 생각해보라.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유튜브 콘텐츠 공감의 양식 두 번째 이야기 이방인 많이 시청해주세요.